자, 뭐 시장은 네, 말씀드리고 있지만 시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시장은 계속 상승하는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린 대로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고 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고 거래량을 죽이면서 계속 좀 상승 분위기를 좀 이어나가고 있는데, 자, 거래량을 죽이면서 상승한다라는 건 지수상으로는 계속 올라가겠다라는 의지로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크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부분들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오늘 수급들은 좀 괜찮았어요. 오늘 외국인들이 좀 거래소에서 순매수가 좀 강했었고, 뭐 기관 쪽 같은 경우 순매수 해주게 했지만 뭐 크게 뭐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없었고요. 금융투자 쪽도 3천억 넘게 매수 물량이 좀 들어오는 흐름들이었는데, 어차피 얘네들은 현물을 매수하면 또 선물 쪽 매도하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자, 일단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적극적인 러브콜을 시장에 좀 보내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 뭐 4월달 들어서 보면 딱 3일 정도 거래소에서 매도를 하고 계속해서 순매수를 좀 이어나가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뭐 시장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자, 아무튼 뭐 이런 흐름들이 좀 지속되는 모습들이고, 뭐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뭐 딱히 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시장은 분위기가 아주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코스닥이 지금 1000포인트를 넘긴 이후에 꾸역꾸역 계속 잘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31포인트나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는 모습들이고, 아무튼 뭐 좋습니다. 뭐 코스피가 좀 강하면 코스닥이 좀 약하고, 코스닥이 또 강하면 코스피가 좀 약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자면 뭐 시장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시장이 좋은 움직임들이 지속되고 있는 흐름들이죠. 자,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선물 쪽도 좋고 현물 쪽 움직임들도 수급들도 너무 좋습니다. 일단 오늘 좀 상승한 종목들이 보게 되면, 일단 뭐 대형주 쪽에서는 한국금융지주가 강하게 좀 상승 분위기를 좀 연출해주는 게 좀 특징적이었고요. 네, 버들님 반갑습니다. 자, 일단 좀 키움증권, 오늘 좀 금융회사들의 움직임들이 대체적으로 좀 괜찮았습니다. 뭐 키움증권도 오늘 강한 양봉을 좀 만들어주는 모습도 있고, 뭐 유한타증권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움직임을 좀 보여줬죠. 자, 윗꼬리는 달긴 했지만 금융주들이 좀 올라가는 흐름들이었고, 자, 뭐 흥국화재와 같은 종목이 오늘 아침부터 좀 끌어올리면서 전체적으로 좀 금융주들을 다같이 올리는 분위기였어요. 자,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오늘 3.3%나 올라가는 모습들, 그리고 뭐 D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었죠. NH투자증권도 마찬가지로 2.5% 상승하는 흐름들이었습니다. 아무튼 보시는 것처럼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대체적으로 좀 양호하게, 특히 금융주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하는 흐름들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아무튼 뭐 금융주들이 이런 좋은 흐름들이 좀 나와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좀 더 강하게 상승하는 분위기를 연출을 좀 해주었다라는 거죠. 아무튼 뭐 시장 자체는 아주 긍정적이었다라 말씀드리고, 금융주가 계속해서 움직여 준다라는 건 지수는 아직 고점 신호가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금융주들이 올라가는 모습들, 보험이 되었던, 은행이 되었던, 증권사가 되었던, 금융주들이 올라가는 흐름들은 분명 시장 자체는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좀 움직임을 보여주었고, 중간중간 경기 민감주들의 움직임들도 좀 괜찮았어요. 뭐 삼성 엔지니어링도 좀 단기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가는 모습들이고, 자, 두산 마켓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고, 자,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상승 추세를 좀 보여주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아무튼 뭐 경기 민감주들이 대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와주다 보니까 일단 뭐 시장 자체는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 오늘 뭐 현대 제철 같은 경우에도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는 모습들이었고, 유통업체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오랜만에 반등을 좀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거의 뭐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뭐라고 해야 되나요? 거의 3개월 동안 조정을 좀 보여주다가 오늘 드디어 반등하려는 좀 시점을 나왔다라는 거죠. 아무튼 뭐 대형주들의 움직임들은 양호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는 좀 밀리는 흐름들이었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좀 반등이 좀 나와주었고, SK하이닉스 또한 갭 하락으로 좀 시작되었지만 양봉으로 강보합으로 좀 마감을 해주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또 하나의 또 쇼티지 현상, 반도체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왔던 부분들에 있어서 그동안 보면 어제 좀 소부장 쪽이 좀 강했었는데 어제 크게 움직이지 못했던 우주 일렉트로 같은 종목들이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었고요. 자, 아무튼 지금 또 재밌는 건 좀 항공주들도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항공주들. 대한항공도 좀 반등을 좀 보여주었고, 또 진에어가 또 강하게 좀 반등이 좀 나왔어요. 자,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좀 반등이 좀 나왔는데, 일단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오늘 좀 약간 좀 줄어들었다라는 부분들, 좀 600명 이하로 좀 내려왔던 부분들이 일단 코로나 피해주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항공, 그리고 호텔 신라와 같은 면세점과 호텔, 레저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호텔 신라와 같은 종목들이 좀 반등을 좀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아무튼 흐름들은 뭐 다시 한번 더 좀 만들어가는 좋은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뭐 금융주 움직여주고 있죠. 반도체 움직여주고 있죠. 여기다 뭐 제약바이오 쪽도 움직임들 괜찮은 모습들을 좀 이어나가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그렇게 우리가 뭐 불편하게 시장을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송원산업과 같은 종목들도 오랜만에 또 강하게 상승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고 있고, 자, 대한유화 같은 종목들이 어제 좀 반등하려는 모습들이었는데 오늘도 또 올라가는 흐름들이 좀 보여주었습니다. 뭐 대한유화도 좀 괜찮았던 모습이었고, 아무튼 대체적으로 좋은 모습들이었어요. 일부 테마주들이 움직이긴 했지만 윗꼬리를 좀 다는 흐름들이 보여주는 게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휴메딕스라는 또 어떻게 보면 좀 보톡스 필러 관련된 종목이기도 한 휴원스 쪽이 좀 움직이면서, 뭐 휴원스 쪽은 뭐 최근에 뭐 움직이는 흐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뭐 러시아의 이제 코로나 백신 때문에 좀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 러시아의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스푸트니크 V 백신이 실제 국내에서 생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또 휴원스 쪽의 움직임들을 좀 반등을 좀 시켜주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올해 상반기에 물량이 들어오기는 좀 어렵다라는 내용이 좀 나와주고 있고, 뭐 화이자는 뭐 볼 것도 없고, 오히려 지금 화이자는 지금 일본 쪽이 물량을 좀 뺏어가는 분위기였고, 뭐 그 외에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우리가 소위 이제 아제라고 표현하죠. 아제. 아스트라제네카를 비롯해서 얀센 같은 경우에 이제 존슨앤존슨이죠. 이쪽도 마찬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 아시다시피 혈전 문제가 있습니다. 혈전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노바백스 쪽인데, 노바백스는 지금까지 뭐 허가가 되어서 맞은 사례가 없습니다. 노바백스가. 뭐 그렇지만 지금 노바백스라도 지금 뭐 가지고 와야 된다 라는 여론이 좀 만들어지다 보니까 노바백스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형성은 되고 있는데, 아직은 여기는 지금 어떻게 어떤 부작용이 작용할지 자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 지금 백신 관련된 내용들도, 코로나 백신 관련된 내용들도 뭐 시장의 종목들의 움직임에 영향을 아직까지는 좀 주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뭐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융 쪽이랑 그리고 일부 경기 민감주들, 건설, 그리고 인프라, 뭐 화장품, 항공, 자 거의 다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일단 로봇 관련 종목들도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었어요. 로봇 관련주로 해서 뭐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알고 있듯이 그 수술용 로봇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가 이제 큐렉소라는 회사인데, 뭐 큐렉소가 오늘 또 갑자기 또 크게 반등을 좀 보여주는 게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분위기가 연출이 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이런 흐름들이 좀 보여주고 있고, 아무튼 뭐 좀 다양하게 움직임을 아무튼 좀 보여주고 있는 뭐 시장입니다. 그래서 뭐 시장 자체는 뭐 긍정적이었고 뭐 좋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뭐 긍정적인 신호가 계속 좀 만들어지는 모습들입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흐름들이 가져가는 분위기에 코로나까지 지금 현재 이슈화된 모습들이고요. 아무튼 이제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의 움직임에 있어서 고점 신호가 아직은 없다 보니까 지속적인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지속적인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오늘 제가 낮에 생쇼에서 가지고 나왔던 게 뭐 휠라 홀딩스였는데, 휠라 홀딩스를 언급하면서 좀 영어무역이라든지 그리고 한세실업을 좀 언급했었는데, 관련된 의류 쪽도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자, 이런 흐름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의류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시장도 지금 워낙 지금 코로나를 극복한 것처럼 마스크도 잘 하지도 않고, 아무튼 뭐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소비자 심리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신장 위구르 문제 때문에 좀 태클을 걸었던 미국의 나이키라든지 그리고 독일의 아디다스라든지 중국에서 매출이 지금
줄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오히려 중국 쪽에서는 잘 되고 있고, 지금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자, 미국 쪽에서 지금 의류 판매가 자, 의류 판매량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심리적으로는 다들 이제 코로나에서 좀 뭔가 벗어난 분위기는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중국이라든지 미국 쪽에서의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 소비자 심리가 그만큼 좋아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넘버원님 반갑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회원님들도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뭐 단타도 많이 하실 테고, 단타 대응도 많이 하실 테고, 뭐 스윙도 많이 하시겠지만, 자,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많이 하시겠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직 뭐 지수가 고점 신호가 안 나오다 보니까 종목들을 좀 수익률, 기대 수익률 좀 크게 가져가면서 기대 수익률을 크게 가져가면서 시장에 대한 자, 시장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단타나 스윙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100% 수익 만들기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고,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좀 우상향으로 상승 분위기를 좀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들인데, 뭐 지금이라도 아직까지 뭐 늦진 않았습니다, 회원님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이 100% 수익 만들 프로젝트 많은 분들의 관심 을 좀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물론 단타를 해서 뭐 좋은 수익을 단기간에 뭐 끌어올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100% 수익 만들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대응할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뭐 차분하게 좀 대응을 해 나가면 분명 좋은 가격대로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좀 끌고 가는 게 좋습니다, 회원님들. 종목들을 좀 끌고 가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어차피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오르고 뭐 내일 움직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더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단타를 치든 뭐 스윙을 하든, 뭐 단타 스윙에 있어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물론 이렇게 해서 단기간 수익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좋지만, 뭐 만들어 나가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단타 스윙을 했다가 지수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할 때는 오히려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을 대응해서 뭐 단기간 10%의 수익이 만들어졌다. 근데 A라는 종목이 계속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가 또 추격 매수를 또 해야 되겠죠. 뭐 그러다 보면 이게 A라는 종목을 대응해서 단기간에 10%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뭐 A라는 종목이 계속해서 또 상승하다 보면 추격 매수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매수가가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이었는데, 10,000원이었는데 매수가가 10,000원이었다가 11,000원이 되어서 10% 수익을 만들었는데,
또 올라가는 거죠, 주가가. 계속해서 주가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매수가가 좀 높아지면서 예를 들어서 뭐 11,000원에 다시 한 번 더 도전해서 다시 한 번 더 좀 매수를 했다. 네, 두 번째 매수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자, 두 번째 매수를 해서 매수가가 11,000원이었다 치자고요. 자, 11,000원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것 또한 잘 대응해서 뭐 12,000원에 매도 정리를 좀 했다 해서 뭐 대략적으로 한 8, 9% 정도의 뭐 9% 칩시다 그냥. 9% 정도의 수익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세 번째 또 들어갔다 쳐보죠. 세 번째 또 매수해서 보니까 계속 올라갈 분위기예요, 주가가.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분위기다 보니까 또 갭으로 또 뛰어 계속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다시 또 들어가야 되죠. 또 신규 매수를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매수 단가 계속해서 올라가죠. 매수 단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문제는 뭐냐면 그만큼 리스크에 안 된다라고 좀 보셔야 돼요. 자, 항상 뭐 회원님들께 말씀드린 건 뭡니까? 뭐 공격도 중요하지만 방어도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항상 좀 말씀 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공격을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또 중요한 건 얼마만큼 또 리스크를 줄여 나가면서 수익을 꾸준하게 만들어 나가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뭐 A라는 종목을 예를 든 것처럼 매수가가 계속해서 높아져 갑니다. 매수가가 계속해서 높아져 간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만큼 리스크 관리가 안 되고 좀 매매에 대응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취약해진다라는 단점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만에 하나 세 번째 들어갔을 때 이때 주가 조정이 만들어지면서 다시 한 번 더 뭐 예를 들어서 뭐 11,000원까지 내려갔다 치죠. 11,000원까지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1,500원의 또 손실을 또 보게 되는 거죠. 1,500원 손실을 보게 되면 12,500원이니까 대략적인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리스크 관리에 좀 취약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첫 매수해서 10,000원 매수해서 11,000원 매도해서 뭐 10% 수익을 만들고 두 번째 또 11,000원에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상승하다 보니까 추격 매수를 하다 보니까 또 다시 11,000원에 매수해서 12,000원에 매도하면서 뭐 9% 약 9%의 수익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매도했는데 또 더 올라가 버렸어요. 더 올라가다가 이제 12,5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때부터 주가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내려왔다면 마이너스 12%의 또 손실을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매수가가 계속해서 높여 나가게 되면 소위 얘기해서 단기 수익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진 않습니다. 부정하진 않지만 이렇게 해서 매수가가 계속해서 높아져 가면 리스크 관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은 좀 약간 진듯하게 종목들을 좀 들고 가면서 뭐 모든 종목을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수익을 좀 생각을 한다면 리스크는 최소화시키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주식이라는 건 뭐 위험자산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죠. 주식이란 걸. 자, 우리가 주식을 일반적으로 좀 위험자산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맞는 말입니다. 뭐 그만큼 이제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위험자산이라는 좀 표현을 쓰는 거고 뭐 이 위험자산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눈에 바로 보이는 수익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좀 더 시장의 분위기, 상승 분위기에 기대 수익률을 높이면서, 자, 기대 수익률을 높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회원님들이 뭐 시장이 좋다 보니까 뭐 이 종목 저 종목 막 들어가셔가지고 좋은 수익도 아마 만들어내실 테고, 뭐 그렇게 대응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샀다 팔았다 반복이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매수가는 높아져 가고 그만큼 리스크 관리가 안 되고 수익률에서도 수익 확률도 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익 확률이 좀 내려가는 부분들,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반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냐면, 뭐 보시는 것처럼 지금 100% 수익률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 뭐 2종목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회원님들 들어오셔서 대응하시기에 아주 좋은 위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무튼 2종목을 지금 현재 비중은 각각 30%씩 대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 60% 비중을 들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 60% 비중을 들고 가고 있고, 그럼 나머지 40%는 뭐냐? 나머지 40%는 뭐 회원님들처럼 지금 이제 단기적인 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 금액의 모든 금액을 다 100% 수익 만들기에 프로젝트에 올인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뭔가 좀 진듯하게 수익을 좀 크게 만들 수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대처할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가져갈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자, 저는 지금 현재 100% 수익 만들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소위 성장주를 위주로 합니다. 성장주. 지금은 뭐 지수 움직임도 너무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회원님들도 지금 가치주라든지 그리고 실적주라든지 이쪽에 많이 포커스를 가져갈 텐데, 실제 가치주와 실적주보다 더 많은, 시장이 좋을 때 더 많은 수익을 만들어주는 게 실제 성장주들이에요. 성장주들.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 가치주와 실적주보다 더 큰 수익을 만들어주는 것은 성장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좀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보면 회원님들 다들 아시다시피 캐시 우드라는 분이 있죠. 여성분인데 아크 인베스트라는 ETF 상품을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분이 주로 투자하고 있는 것이 보면 좀 약간 좀 리스크가 좀 높은 종목들을 많이 좀 대응합니다. 소위 이제 성장주 대응을 많이 하죠. 성장주 대응을 많이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테슬라 지분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코인베스트인가요? 최근에 미국에 상장했던
자, 가상화폐 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캐시우드가 최근에 대응을 좀 해 나가고 있죠. 테슬라를 비롯해서 코인베이스를 비롯해서 상당히 좀 공격적인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이라는 건 그만큼 성장주들이, 그래서 성장주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수익을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큰 수익을 만들어 주다 보니까 성장주가 오히려 실적주라든가 가치주에 비해서 기대 수익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자면 우리가 또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건 지수의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아요, 성장주들이. 그래서 자체적인 독립적인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장주에 대해서 100% 수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지금까지 해왔고, 주로 보면 100% 수익 만들기 프로젝트에 성공적으로 끝났던 종목들이 보면 거의 제약바이오가 좀 많았어요.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대체적으로 보면 제약바이오 쪽이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약바이오 쪽을 좀 대응하고 있지는 않고, 다른 또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을 현재 좀 대응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주식을 하시는 분이라면 소위 대박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성장주 대응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장주를 좀 대응해야지 기대 수익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적주는 말 그대로 실적이 제대로 나와줘야지만 움직이기 때문에 실적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 탄력이, 그러니까 추세 상승 탄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단기적으로는 잘 들어가서 좋은 수익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가치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너무나 좋아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성장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 나가면 분명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다라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실패 없이 100% 수익 만들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두말하면 잔소리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얘기할 건 없고, 이런 또 좋은 시장으로 인해서 물론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과 또 별도로 움직임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또 시장이 또 받쳐주면 더 잘 움직여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에 따른 기대 수익률도 더 높여 나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응을 좀 하실 필요는 있다. 그래서 너무 물론 단타 스윙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회원님들. 물론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해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그렇게 해서 단기 수익을 끌어올리는 것도 괜찮지만, 그래도 회원님들이 그래도 진듯하게 믿고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을 그래도 한두 종목 정도는 포트에 담아서, 그것도 비중도 좀 크게 들어가서 대응을 해야지만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대박 찬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대박 종목들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회원님들이 그 부분들을 좀 인식을 하셔서 대응해 나가신다면 충분히 지금은 통하는 시장이다. 통하고 회원님들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 나가는데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물론 시장이 좋다 보니까 또 하루하루 섹터별로 보면 어제는 또 상승했다, 오늘은 또 하락하고, 또 오늘 하락했던 종목이 또 내일은 또 상승하고,
그런 좀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을 또 보여주는 종목들도 있는 반면에 꾸역꾸역 소리 소문 없이 좋은 상승률을 보여주는 종목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비중을 좀 실으면서 정말 소위 얘기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매매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40% 정도는 뭐 단기적인 대응으로 대응하셔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좀 성장주이면서도 시가총액 그렇게 큰 종목들은 아니에요. 소위 얘기해서 스몰캡 종목들입니다. 스몰캡 종목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작은 종목이에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라는 겁니다.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지만 그래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좀 탄탄한 스토리가 있는 종목들을 대응해 나간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기간을 좀 물어보셨는데, 기간은 뭐 상황에 따라서 뭐 틀리긴 하지만 최근에 100% 이상 만들었던 수익을 140%였는데 이 종목이 한 2주 정도 걸릴 거예요. 2주. 2주 정도 가장 짧게 수익 냈던 게 2주였고요. 2주였고 지금 현재 보통 3개월 정도 보시고 투자 기간은 3개월 정도 보시고 대응을 하셔도 좋다라 말씀드리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3개월까지는 안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3개월까지는 걸리지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빠르면 1개월 안에도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1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종목들을 현재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원님들이 들어오면은 100% 수익 만들 프로젝트에 대응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3개월 정도라고 보시고, 물론 3개월 안에 확정 지으면 더 좋겠죠, 회원님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뭐 시장을 대응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회원님들이 뭐 단타 스윙 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종목들도 포트에 좀 꾸려서 나가신다면 금상첨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좋고 저런 것도 좋지만 진짜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종목들을 차분히 좀 대응해 나가서 그야말로 비중 60%라면 60%를 100% 이상만 만든다면 회원님들이 아마 지금까지 주식을 하시면서 손해를 보시거나 아니면 좀 주식 하시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회원님들 지금까지 주식을 해오면서 뭐 소위 얘기해서 좀 단타도 하고 스윙도 하면서도 뭔가 좀 만들어 왔지만 그래도 뭔가 2%가 부족한 것 같다. 좀 만족스럽지가 못하다. 좀 더 큰 수익을 좀 만들고 싶다. 그에 따른 좀 안정적이면서도 큰 수익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100% 수익 만들기 프로젝트에 꼭 참여를 해보시길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시가총액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대응하고 있는 종목들이 잠깐 좀 보게 되면 시가총액은 네, 지금 1000억에서 2000억 사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한 종목은 1000억에서 2000억 사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자, 한 종목은 2000억에서 3000억 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종목이 있는데 시가총액은 1000억에서 2000억 사이 보시면 되고,
한 종목 2천억에서 3천억 사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시가총액도 이런 스몰캡 종목들을 우리가 좀 대응해 나가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드리고 싶고, 뭐 최근에도 주가 움직임은 지수의 움직임에 같이 좋은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정말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100% 수익 만들기 프로젝트 정말 꼭 해보시길 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뭐 회원님들이 뭐 주식을 하시다 보면 뭐 이런저런 뭐 매매를 많이 하실 거예요. 이렇게 뭐 이런저런 매매를 많이 하실 텐데, 저희 방 같은 경우에는 보면 뭐 직장인 분들이 대체적으로 좀 많은 편입니다. 직장인 분들이 좀 많은 편이고,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종목을 아무튼 좀 가져가는 분위기예요. 저희 방은 가져가는 좀 분위기고, 뭐 몇 프로 수익 났다고 해서 뭐 그걸 갖다 빨리빨리 뭐 차익 실현하고 뭐 매도 치고 그렇게는 안 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시장이 좋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잦은 매매를 할 필요는 없어요. 잦은 매매를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금도 많이 내야 되죠. 그리고 그만큼 또 어떻습니까? 그만큼 나중에 이런 100% 수익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지 않고 조금씩 수익을 만들었던 부분들이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면 차라리 100% 수익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했던 게 오히려 더 큰 수익을 만들었겠다라고 좀 판단이 될 정도로 뭐 리스크 관리라든지, 그리고 그에 따른 잦은 매매로 통한 세금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저도 과거에 뭐 그때는 뭐 전문가 생활을 하지도 않았을 때고 뭐 그렇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시장을 대응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진짜 소위 얘기해서 매일 미친듯이 단타를 대응을 좀 해본 적이 또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좋은 수익도 단기간에 만들기도 했지만 또 단기간에 손실도 크게 만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단타라든가 스윙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시장의 상황에 따라 좀 틀리긴 합니다. 시장이 오히려 뭐 좋지 못하고 분위기가 다운되는 시장이라면 오히려 단타라든가 스윙에 집중을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같이 좋은 시장에 있어서는 우리가 오히려 이런 100% 수익 만들기 프로젝트를 해 나가는 게 정말 회원님들의 진짜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회원님이 가족분이 좀 글을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자, 들어오셔서 100% 수익 만들기 프로젝트 같이 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하고 계신 상황이죠. 아무튼 지금은 시장이 좋다 보니까 뭐 빠르게 지금 현재 뭐 차익 실현했다, 또 다른 종목 들어갔다, 또 차익 실현했다, 또 다른 종목 들어갔다,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회원님들 물론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이런 100% 수익 만들기 프로젝트도 한번 경험을 해보십시오. 뭐 경험을 좀 해보시고 정말 이게 가능한 건지 안 가능한 건지, 그리고 그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대응을 꼭 해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아직도 유효한 시점이니까 회원님들 들어오셔서, 그리고 지금 시장이 좋다 보니까 이 100% 수익 만들기 프로젝트도 지금 최근에 좀 우상향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고, 지금 조금만 건드리면 다 급등 시세로 전환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주가들이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아직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회원님들 들어오셔서 이런 100% 수익 만들기 프로젝트를 정말 듣지만 마시고 실제적으로 한번 경험을 꼭 해보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치주라든가 실적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대응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오히려 성장주 쪽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카카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TV 나와서 항상 말씀드린 게 그거죠. 항상 말씀드린 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500포인트까지 이제 봐야 된다. 봐야 되고, 코스닥은 이제 1,400포인트까지 봐야 된다 하면서 제가 강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이거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저께도 말씀드렸고, 제 공개방송, 제 카페 들어가면 공개방송에 녹화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건 TV에 나가서도 항상 얘기했고요. 생쇼에 나가서도 말씀드렸고, 저녁에 방송하는 그 스치면 상한가에서도 이제 우리가 3,200포인트 중요하지 않다. 그건 제가 3,200포인트 오기 전부터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보면, 자, 지수가 지금 현재 3,220포인트를 보여주고 있지만, 제가 4월 초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3,200포인트가 오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저는 3,200포인트가 중요하지 않다. 어디 보면 최근 들어서 가장 크게 움직였던 위치가 3,266포인트였지 않습니까? 그 1월달이었어요. 1월달이었고, 지금은 정말 3,200포인트가 중요하지 않고 신고가 랠리를 기대하셔야 되고, 그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전체적인 매크로 흐름도 좋고, 그리고 유동성 물량 또한 풍부하고, 그에 따른 경기 부양책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3,200포인트가 아니라 3,500포인트까지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제 강조를 좀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고, 코스닥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쪽도 제가 계속해서 강조 드리는 부분들은, 코스닥 쪽도 현재 1,400포인트까지 봐야 된다라면서 계속해서 강조를 좀 드렸어요. 1,000포인트가 문제가 아니라, 1,000포인트를 찍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1,000포인트를 넘어서 이젠 1,400포인트까지 봐야 된다. 제가 코스닥을 그렇게 본 이유는 일단 반도체 쪽 소부장 기업들과,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이 많은 쪽이 아무래도 코스닥 쪽이다 보니까, 일단 탄력성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탄력성이 저는 상승 탄력성이 더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주가 상승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네들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제약바이오 움직이죠. 그래서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 움직이고 반도체 소부장 애들 움직이면요, 지수는 더 크게 움직인다라고 보셔야 돼요. 왜? 얘네들이 가장 큰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와 반도체가 움직인다면 그건 곧 코스닥의 지수 상승 랠리는 지속된다라고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자동차 관련된 MCU 반도체가 부족해서 자동차를 못 만든다라는 얘기가 국내에서도 최근에 현대 기아차 쪽에 나왔고, 중국 쪽에서 말할 것 없고, 미국 유럽 쪽도 마찬가지죠.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D램까지 좀 넘어간 상태예요. D램까지 좀 넘어간 상태고, 거기다 이제 PCB 부족 현상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PCB, FPCB. 지금 모든 게 지금 쇼티지 부족 현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쪽이 계속해서 이런 쇼티지 얘기가 나오고,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도 계속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나와주게 된다면 저절로 코스닥은 140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터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뭐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릴 정도로 저는 코스닥은 무조건 140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올라간다라고 좀 보고 있고,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3500포인트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 자, 코스피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3500포인트까지 가려면 어떤 섹터들이 좀 올라가야 되겠나요? 물론 금융주 올라가야 되죠. 소위 이제 경기 민감주들 올라가야죠. 경기 민감주라면 우리가 조선, 뭐 서비스 업종도 마찬가지고, 조선, 철강, 뭐 조선 철강을 비롯해서 뭐 건설, 뭐 기타 등등 해서 다 반등 시점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보시면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더 상승률이 좋았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금융주들 크게 움직였다는 거죠. 금융주들 좀 크게 움직였다는 부분들, 건설 쪽에 움직였다는 부분들, 이런 쪽이 계속해서 상승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있다는 거야. 거기다 이제 플랫폼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여주고 있고, 물론 얘네들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저 게임 쪽도 움직이고 있죠. 게임주들은 일단 코스피 쪽에도 있고 코스닥 쪽에도 있습니다. 뭐 게임주들도 지금 현재 상당히 좀 분위기가 괜찮은 모습들이고, 뭐 VR, AR 뭐 할 것 없이 지금 메타버스 관련해서 상당히 시장에서는 관심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 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는 없다. 코스피가 3500포인트까지 가는 부분들을 의심할 필요도 없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400포인트까지 가는 걸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실적 또한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수급의 움직임들, 특히 외국인들의 움직임들이 아주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 4월달 같은 경우에 또 조 바이든의 경기 부양책이 또 하나 또 남아있죠. 어떤 경기 부양책이 나와줄지 상당히 또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 뭐 조 바이든의 4월달 경기 부양책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리가 좀 관심있게 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3500포인트, 코스닥은 1400포인트까지 상승할 확률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충분히 저는 터치할 가능성, 뭐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제가 지금 계속해서 뭐 3500포인트랑 1400포인트만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이번 연도의 단기적인 관점에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린 부분들이지만 뭐 더 크게 좀 봐도 된다는 거죠. 작년에 워낙 경기가 안 좋았던 부분들이 기저효과로 다들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도 지금 2분기 실적까지는 엄청나게 좋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지금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좋죠. 경기 선행지표들이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매크로 자체가 지금 시장이
화랑을 보여주고 있고 상승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는 3,500, 코스닥은 1,400까지 무난한 상승을 우리가 좀 기대하고 대응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뭐 카카님도 내일부터 뭐 당장 시작합시다 같이. 당장 시작하셔서 정말 100% 수익 만들기 프로젝트 함께 꼭 대응해 나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시장을 대응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단기적인 흐름들 대응하는 것도 좋지만 100% 수익을 만들기 프로젝트, 이것 또한 회원님들께 상당한 이익으로 보답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진영땡님, 네, 우리 가족분이 네, 말씀을 잘 해주시고 계신데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거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0% 수익 만들기 프로젝트 꼭 참여하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회원님들이 그렇게 가입을 많이는 안 하고 계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솔직히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아무튼 그런 부분도 좀 안타깝게 하네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생슈에서 보게 되면, 자, 생슈에서 보게 되면, 이번 달에도 마찬가지지만, 수익률이 그렇게 나쁘다든가 저조하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쇼에서 제가 거의 매 하루에 한 번씩, 매 하루에 한 번씩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쩔 수 없이 하루에 한 종목 들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꼭 들고 나가야 되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을 이런저런 종목들, 지금 한국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죠. 오늘도 강한 상승 흐름들 보여주고 있죠. 테스라도 잘 올라가고 있죠. 야스도 마찬가지고. 교촌 FMB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LG전자도 좋은 움직임들 보여주고 있고, 도전 비전도 마찬가지고,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라가고 있죠. DB하이텍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좋은 종목들 상당히 좀 많이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드린 상태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또 휠라홀딩스도 좀 말씀을 좀 드렸고, 쌍용, CNE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고, 아무튼 종목들은 지금 현재 시장에 단기적인 좀 상승할 수 있는 대우건설도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었고, 아무튼 보시는 것처럼 그렇다 해서 단기적인 관점을 제가 보질 못하고 대응을 잘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회원님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꼭 함께 해 나가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회원님들 혹시 다른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자,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자, 아무튼 저는 좀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씁쓸하고 좀 안타깝습니다, 회원님들. 예, 충분히 100% 수익 만들기 프로젝트 회원님들이 들어오시면 좀 안전하게 수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좀 아쉬워요. 예, 그런 부분들이. 물론 뭐 단기적인 수익도 좋지만 단기 수익보다 더 중요한 건 그래도 이런 좋은 시장에 서서 100% 이상 또 수익을 만드는 포텐이 좀 터져야지 회원님들 계좌도 이제 막 업그레이드가 되는 부분들이죠. 그렇지 않으면 재미가 없게 됩니다, 회원님들. 그래서 이렇게 100% 수익 만들기 프로젝트를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좀 진행해 나가자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일단 뭐 기술적인 조정이라 좀 보시고요. 기술적 조정으로 봐야 되죠, 한국항공우주를. 지금 뭐 기술적인 조정으로 보셔야 되고 뭐 특별하게 뭐 악재가 있어서 지금 한국항공우주가 뭐 내려가는 건 아니죠. 뭐 어디서 저점을 잡을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지수가 또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깊게 조정은 안 받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카카님은 이거 얼마에 매수하셨길래 물어보시는 거예요? $37,000 지금 35,000원까지 내려왔는데 자, 뭐 아무튼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들고 가셔도 뭐 크게 무리는 없는 종목이에요, 한국항공우주가. 뭐 실적도 요즘 뭐 보게 되면 뭐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죠, 지금 이제. 현대제철요? 현대제철을 얼마에 매수하셨죠? 자, 회원님들이 그 종목 상담을 좀 하시더라도 일단 뭐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까지는 좀 적어서 올려주십시오. 뭐 목표가 얼마까지 봐야 되나 뭐 이렇게만 물어보시면 좀 난감합니다, 회원님들.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정말 뭐 상담을 하고 싶다면 말씀드린 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적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무조건 뭐 얼마까지 가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회원님 또 단타 성향이 또 강한 회원님인지 아니면 뭐 종목 한번 사면 또 몇 달씩 또 가져가시는 스타일인지 제가 모르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하셔야지 저도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얘기를 안 해주시면 저도 얘기가 힘들어요, 회원님들. 그리고 현대제철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솔직히. 이런 거 하지 말고 100% 수익 만들기 프로젝트 합시다, 회원님들. 현대제철 지금 뭐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어요, 솔직히 막말로 해서. 얼마를 드시고 싶나요, 현대제철을 통해서. 진짜 많이 먹어봐야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30% 되려나? 20%? 그 정도 수준을 보셔야 되고, 뭐 그 부분에 있어서 또 투자 기간을 또 얼마나 또 가져가냐에 따라 또 틀릴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종목 얼마나 수익이 나겠어요, 회원님들. 47,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에다가 SL은 26,000원에 비중 5%. 아니 현대제철과 같은 종목을 왜 비중을 2%만 대응하세요? 그거 참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니 이런 종목을 하시려면 비중을 좀 많이 가져가셔야 돼요, 현님. 그래야지 좀 수익이 나더라도 아 좀 잘 먹었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뭐 비중 2% 가지고 뭐, 뭐 누구 코에 수익 나봐야 뭐 비중 2% 뭐 100% 수익 나봐야 2%잖아요. 총 투자 금액에 있어서 2%밖에 안 돼요. 100% 수익 난다 하더라도. 그럼 10% 수익 나면 몇 프로 먹는 겁니까? 총 투자 금액 대비해서. 그래봐야 2%니까 10% 수익 난다 해봐야 그러면 0.2잖아 0.2. 이건 좀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0.2% 수익 내려고 0.2% 수익 낼 것 같으면요 차라리 저기 적금 되죠. 그냥 적금. 어? 0.2% 수익 만들려고 고생하지 마시고 그냥 적금을 드십시오, 형님. 적금을. 응? 그게 더 안정적이고 더 좋지 않습니까? 뭐 비중 2% 아 비중 2%라니 뭐 내가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매매 하지 마세요. 예. 적어도 현대제철 정도 들어가시려면 비중을 그래도 뭐 10%라든가 20%라든가 이 정도는 들어가셔야지 비중 2% 가지고 이거 뭐 목표가 언제까지 봐야 되나. 아 머리 아픕니다, 회원님. 바꿉시다. 예, 이렇게 돈 벌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 (5%면) 6천만원이라고요? 6천만원 하더라도 현대제철이 지금 하루 거래대금이 얼마인데 지금 하루 거래대금이 400억이에요 400억 회원님. 응? 회원님 몇천만원 사봐야 티도 안 납니다. 티도 안 나. 예. 투자 금액이 크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매매를 못한다. 예. 그건 회원님이 다시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응? 그럼 지금 비중 5%에 6천만원 하셨잖아요. 그러면 비중 50%면 6억이 될 테고, 그러면 약 12억이 되네요. 투자금액, 총 투자금액 12억이죠. 제가 말씀드린 종목 차라리 그 종목 한 몇억 좀 사다 놓으세요. 막말 이런 거 이렇게 매매하지 마시고. 그럼 종목도 거의 백화점이겠네. 내가 투자 금액이 12억이니까 뭐 비중을 2% 5%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죠. 확신이 없기 때문이고. 그러지 마시고 여기 100% 수익 만들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 있죠? 이 종목 하세요. 12억 가지고 또 12억을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24억 한 만들어 봐야죠. 응? 뭐 몇천만원 가지고 깔짝깔짝거리면서 그 12억이나 투자하시는 분이 비중 2% 3% 이렇게 막 5% 이렇게 들어가지 마시고, 응? 이런 종목들도 좀 해보세요. 그럼 60%면 뭐 대략적으로 한 6, 7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6, 7억 정도. 들어가도 괜찮은 종목이에요. 들어가도 괜찮은 종목. 들어가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100% 수익이 나나 안 나나. 몇천만원 가지고 깔짝깔짝거리고 있지 마시고.
투자 금액이 크면 클수록 물론 분산 투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에게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은 100% 대응을 좀 하셔야죠. 그래야지 소위 얘기해서 뭐 대박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그렇지 않아요? 응? 그리고 뭐 투자 금액이 뭐 12억이 되었던 뭐 1000만이 되었던 2000만이 되었던 간에 어차피 주식이라는 건 습관입니다. 습관. 예, 좋은 습관을 들여야지 투자 금액이 작아서 뭐 투자 금액이 작아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집중 매매를 해야 된다. 뭐 투자 금액이 크기 때문에 분산 매매를 해야 된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회원님들. 예. 투자 금액이 크든 적든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어떻게 내가 어떤 투자 철학을 가지고 대응하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대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시장도 좋은데 지금 투자 금액이 많다는 이유로 종목을 이것저것 막 끌고 가는 거는 개인적으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하프론테크를 좀 물어보셨는데, 상하프론테크. 자, 상하프론테크를 지금 15%를 좀 들어가셨고, 지금 53,500원. 예, 현재 수익 중이신데, 일단 뭐 상하프론테크도 좀 들고 가셔도 괜찮죠. 지금 분위기가 워낙, 또 이쪽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상하프론테크도 뭐 들고 가셔도 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지금 반도체 쪽이나 2차전지 쪽이 좀 분위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아무튼 회원님들 뭐 다시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지만 이 100% 수익 만들기 프로젝트를 꼭 회원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좀 해보시라고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더 이상 뭐 질문 없으시죠, 회원님들? 자,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고요, 회원님들. 처음부터 못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 글을 좀 그 방송을 지금 바로 올려놓을 테니까요. 자, MBN 골드 들어오셔서, 실전 매매 제 얼굴 클릭하시고, 지난 방송 보기 있죠? 자, 지난 방송 보기에서, 제가 지금 아직 안 올렸어요, 지금. 일단 녹화 중지하고, 자, 짠 하면 지금 바로 올랐죠? 4월 20일 17시 47분. 지금 17시 47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올려놨으니까 처음부터 듣지 못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진행대님, 네, 감사합니다, 형님. 우리 또 가족분들이 좀 들어오셔가지고 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자, 아무튼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